잠시 후 2시 30분부터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구성원 5명을 살해한 뒤에 체포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극히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범행 동기는 무엇일지 그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또 한편 어제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벌써 6번째 실패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시 후 2시 반부터 살인 및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가장에 대한 구속 심사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행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속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오늘 어떤 점에 좀 집중할 것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 자식, 그러니까 존속살인과 비속살인, 그리고 배우자까지 이것이 동시에 이제 일가족을 살인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예. 본인 역시도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검거는 되었습니다.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이 범행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부분은 이미 충분히 충족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도주의 우려라던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그 범행 순환의 잔혹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네. 구속 사유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생했던 좀 유사 사건들과 비교를 해봐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례적으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양 사기 이런 부분들에 연루가 되어서 고소가 진행이 되었고 막대한 어떤 그런 채무라든가 민사소송들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는 해도 지금 존속, 비속, 배우자까지 일가족을 살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가족들 스스로 극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 어떤 일말의 노력의 여지를 하지 않은 부분, 전문가들도 정말 이례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려 5명의 살인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는데 이 범행 도구로 수면제를 미리 준비를 했잖아요. 이런 계획 범죄 정황도 재판부가 당연히 고려를 하겠죠. 그렇죠. 수면제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예. 수면제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 사전에 계획한 측면이다. 이 범죄의 계획성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확한 동선이라던가 이동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다른 지인이나 관련자들에게 전달한 바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밝혀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적어도 수면제를 미리 구입하고 이것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친누나에게 직접 연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이제 집단으로 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친누나에게 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좀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느냐.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예.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라던가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속의 어떤 그 여부에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구속 가능성도 그렇고요. 추후에 신상 공개 가능성까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저는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매우 있습니다. 높다. 일단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보통 이제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범행에 대한 증거가 확인이 되었는가. 예. 그러니까 이것이 범행을 벌였다고 우리가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일단 범행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한 부분도 있고요. 어느 정도 범행의 과정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이라던가 어떤 증거의 확인 부분은 이미 충족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일단 1차적으로 이 범행 이후에 도주하였고 그 도주 이후에 붙잡힌 상황이거든요. 예. 경찰의 빠른 초동 대응 때문에 붙잡힐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신상공개 같은 부분에도 사실상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이 역시도 범행의 중대성이라던가 이 범행 수법의 잔혹성,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도 좀 부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가족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의 어떤 2차적인 피해 우려, 이런 부분들만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좀 한 가지 변수로서 고려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구속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고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또 불발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인데도 실패를 한 거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는 좀 다를 수 있다,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이 나오기도 예. 했습니다. 그랬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전망이 가능했던 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관저를 나온 상황이었죠. 대통령실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지만 네.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역시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등장을 했는데요. 공무상 어떤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 내지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들어가려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압수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경호처에 저지했기 때문에 사실 경찰 측에서도 더 이상 어떤 무리한 압수수색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임의 제출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확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압수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그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좀 또다시 동력을 잃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됨으로써 불소추 특권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 규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요, 이제 형사상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 즉 네.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파면 결정으로 인해 불소추 특권을 잃었고, 그렇다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적법하게 발부된 이 영장 집행을 경호처와 함께 공모하여 저지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추, 그러니까 기소가 가능해서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요,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었지만 이 부분 집행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진술들을 확보했다고 경찰 측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구했다, 이런 진술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물증, 뭐 비화폰 등을 통해서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어떤 무력 사용까지도 허용이 되었는지, 이 집행 저지를 구체적으로 경호처에 지시한 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서 이 비화폰과 관련된 그 서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물증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경찰 입장에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영장 집행이 저지되면서 다시 한번 맞아요. 이런 증거 확보가 좀 저지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다른 기타 물증들을 이제 임의 제출,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사 상황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 뭐 경찰 입장에서 그 임의 제출이라는 게 협의 통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경호처가 어떻게 선별된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선별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뭐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
그러니까 이것은 내 판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내지는 또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임의 제출을 한다면 언제 제출할지 여부, 내지는 어디까지 제출할지, 어떤 것을 제출할지가 사실상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나 제출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만 제출될 그런 우려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수사라는 것은 어떤 시기라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제출하면 적법한 수사 내지는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 그 있거든요. 제출 시기는 딱 기한이 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시기와 결차를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한 만큼 아직까지는 사실상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호처가 어떤 식으로 이 제출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할지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수사가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번 달 말까지는 사퇴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경찰이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하게 되면 7번째 시도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김성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경호차장 사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달 이후에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퇴 이후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이라도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렇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임의 제출 방식으로서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상 어떤 공무상 기밀이라던가 어떤 군사상의 기밀을 요하는 장소 이런 부분이 대통령실 등이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지만 예. 이 역시도 항상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은 또 압수수색에 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논쟁거리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맞느냐 내지는 정확하게 압수 품목이라던가 압수 대상을 특정한다면 충분히 압수수색에 또 협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좀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수사기관 입장으로서도 또 섣불리 다시 시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청사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법정 촬영이 허용되지 않아서 당시에 뭐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법조 기자단이 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정 촬영을 허가해달라 냈고 이걸 이제 법원이 허용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촬영 여부, 허용 여부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정 내 촬영에 관한 그런 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재판관은 이 법정 내의 사진 촬영 같은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네. 거치게 되는데 동의가 없다고 해도 항상 촬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의 이익 내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촬영이 허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예.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피고인 입장에서 이 촬영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 그 의견서가 이 촬영에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느나 예. 이 어떤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는 사실 관련 없이 이 재판장이 보기에 이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전에 이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전 전직 대통령의 사례처럼 촬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 전직 대통령의 사례는 촬영을 허가했잖아요. 이번엔 어떤 판결 내릴까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첫 번째 공판 기일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재판부가 이 재판 당일에 밝힌 그 이유는 너무 늦게 이 촬영에 대한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피고인에게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 다시 신청한다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면은 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전 사례들을
사실을 참고해서 촬영을 제한적으로라도 허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촬영 거부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허용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국민들의 어떤 공공의 알 권리 이런 측면들이 좀 강조되고 있어서요.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지만 허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소속사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 소식인데요. 뉴진스 멤버들이 앞서 법원이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 이의 신청도 기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처분 결정입니다. 지금 뉴진스가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원 소속사 어도어 측과 법적 분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사실상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 1심만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에라도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고 이후에 법원 판단까지 기다렸다가는 그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일 때 우리는 가처분이라는 걸 해두게 됩니다. 예. 어도어 측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한 건데 이 분쟁은 계속 분쟁대로 본안 소송은 갈 것이지만 현재 어도어가 뉴진스의 적법한 소속사다라는 것을 확인을 구하는 그러므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예.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이 가처분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요. 뉴진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 어떤 음악 활동을 비롯해서 광고라던가 일체의 어떤 영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뉴진스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즉각 이의 신청을 해서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는데 이 이의 신청 또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이 현재로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뉴진스 멤버들이 또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가처분도 기각이 됐고 이의 신청도 기각된 상황이라면 2심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기각이 됐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항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뉴진스 입장에서는 지금 원천적으로 어떤 활동이 모두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 보여지고요. 물론 이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더 지켜볼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 법적인 분쟁으로 간 이상 양측 모두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전속 계약이 유효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본안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만약 뉴진스가 독자적인 이름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해온다면 어도어는 우리가 입을 손해가 너무 크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뉴진스는 이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예. 결국 이 가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 신청이 기각되고 지금 즉시 항고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 일단 이렇게 시간은 정리할 수 좀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상대로 낸 그 있잖아요. 소송 그 전속 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도어 측은 일단 뭐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보죠. 그렇죠. 사실 소송으로 간다면 냉철하게 얘기해서는 둘 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될 피해를 수도 보는 거죠, 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고 맞아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도어 측에서는 합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도어가 다시 뉴진스를 제대로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우리가 잘 케어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어도어의 품에 돌아와 달라 이런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진스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자면 다시 뉴진스가 이 어도어, 하이브 산하의 어도어 밑에서 함께하는 일은 산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경찰이 사격 훈련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 사고 경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총기 사고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하게 되는데요. 부산 경찰에서 이제 기동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제 20대 순경이 사격 훈련을 하다가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확인 중이지
되지만요. CCTV나 이제 주변의 이제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들을 보자면 사격 훈련을 하다가 이제 총구를 이제 자신의 머리 쪽으로 향하게 했다. 아마도 이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총기 상태를 좀 보려고 한 확인하려던 건지.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현재로서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4시간 만에 사망하였다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오발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경위 등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서 어떤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총기를 다루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도 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의 사고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내지는 안전하게 이 총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그 사고 현장을 담고 있는 CCTV가 좀 흐릿한 상황이고 멀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육안으로 확인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총구를 머리 쪽으로 돌려서 뭔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있어서 뭐 오발인 것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지금 추측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결국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과연 안전하게 이 총기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오발의 위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총구가 제대로 관리가 되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통상적으로 총기가 고장이 발생을 하면 안전 요원이 총기를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만약 이런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안전 요원이 적절하게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실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